여러분, 올해만 200% 넘게 올랐는데 아직도 저평가라고 불리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주가가 58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 75만 원, 낙관적으로 보면 9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만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2026년 물량은 이미 매진됐고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트럼프 리스크도 해소됐고 미국 상장까지 추진 중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추격, 2027년 이후 공급 과잉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올릴 4가지 요인과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요즘 AI 열풍 다들 아시죠? 챗 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데 이걸 처리하는 게 엔비디아의 AI 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수한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HBM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고속도로 10개를 동시에 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입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버는 영업이익이 14조 원이에요. SK하이닉스가 석 달 만에 거의 그만큼을 번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 47%라는 거예요. 100원어치 팔면 47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20%만 넘어도 잘하는 건데 47%는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이에요.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는 팔면 팔수록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실적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승 요인입니다. 2026년 HBM 물량이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것도 취소 불가 조건의 장기 계약으로요. 업계에서는 NCNR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계약하면 고객사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내놓을 신제품 블랙웰, 그 다음 제품인 루빈까지 전부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격차가 있어요. HBM은 메모리 칩을 12층까지 쌓아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에서 앞서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를 고집하는 거예요. 업계 추정으로는 삼성전자 HBM 수율이 50에서 70% 수준입니다. 100개 만들면 50개에서 70개만 제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품질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수율이 안정되지 않은 제품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당분간 엔비디아의 향 HBM은 SK하이닉스 독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HBM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가격도 폭등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HBM을 만들려면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큰 칩이 필요하고 생산 과정도 복잡합니다. HBM 웨이퍼 한 장 만들려면 일반 메모리 웨이퍼 서너 장에 해당하는 생산 능력을 포기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문 맞추려고 HBM을 열심히 만들수록 일반 메모리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HBM에 집중하느라 일반 메모리 증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DDR5 가격이 최근 3개월 만에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SK하이닉스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프리미엄 제품인 HBM에서는 기술 프리미엄을 받고 일반 제품에서는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증권가에서 2026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62조 원까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반도체 업계가 긴장했었어요. 관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중국 수출 막히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호재로 박혔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 중국 수출이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억눌렸던 AI 투자 수요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칩에 들어가는 HBM은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관세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관세가 15%로 상한선이 확정됐어요. 중국이나 대만에 부과될 수 있는 고율 관세가 20에서 60%인 걸 생각하면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게 해소된 거예요. 네 번째 요인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실력 대비 싸다는 거예요. 비슷한 메모리 회사인 미국의 마이크론과 비교해 볼게요. 마이크론 PER이 15배 수준인데 SK하이닉스는 10배밖에 안 됩니다. PER이 뭐냐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요. 낮을수록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SK하이닉스가 돈은 더 잘 번다는 거예요. ROE라는 지표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42%, 마이크론이 20%예요. 2배 넘게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데 주가는 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ADR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이게 실현되면 마이크론과 같은 시장에서 직접 비교됩니다. 지금처럼 PER 10배에 거래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주주 환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주당 120원이던 배당금을 150원으로 올렸고 앞으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벌어들일 현금을 생각하면 특별 배당 규모가 꽤 클 수 있어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리스크도 짚어볼게요. 첫째, 2027년 이후 공급 과잉 가능성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억역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만약 AI 서비스들이 기대만큼 돈을 못 벌고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면 2027년쯤 메모리가 남아돌 수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2026년 물량까지 취소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해놨어요.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는 방어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추격입니다. 엔비디아에는 고전하지만 삼성전자가 구글의 AI 칩인 TPU에는 60% 넘게 공급하고 있어요. 앞으로 HBM 시장이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구글 같은 자체 칩은 삼성전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전체 점유율보다 어느 시장을 잡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면 이익의 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정리해볼게요.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HBM 물량이 이미 매진됐습니다. 둘째, 일반 메모리 가격도 구조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지정학 리스크는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넷째, 실력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75만 원, 낙관적으로 9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58만 원대이니까 30에서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최소 2026년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주의 깊게 볼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 시작한다는 공시가 나오면 SK하이닉스 독점 구도가 gin혈이 생기는 신호입니다. 매달 나오는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 오른 주식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데이터만 보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